오늘 웨비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디만사 인사이트 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하지는 않고 저희 오늘 두 분의 작가님을 이제 초대해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스타툰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부키 작가님의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봄디 작가님의 디지털 드로잉 수익화 모든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오늘 인스타툰으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짧게 제 소개를 준비했는데, 저는 다꾸러의 일상을 그리는 인스타툰 작가 부키입니다.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랑 엄마랑 딸, 그리고 문구 작가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인스타툰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계정을 작년 11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이 1년 안 된 이 기간 동안 제가 다양하게 수익화를 했었거든요. 여기는 제가 경험한 것들만 적어놨는데, 일단 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고, 광고, 그리고 협찬, 일러스트 페어 참가, 굿즈를 판매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진짜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말고도 외주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외주라는 건 그 다른 사람의 툰을 대신 그려주는 그런 외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캐릭터를 통해서 뭐 이모티콘을 새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년 안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화를 했는데, 사실 저도 삽질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있었는데, 제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저도 디만사 챌린지 하면서 미리 캠퍼스 기여자 활동도 해봤고요. 그림이나 디자인 스킬 이런 거 배우러도 많이 다녔고, 근데 제일 하고 싶었던 건 문구 사장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다꾸를 취미로 가진 게 6년, 7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좋아하다 보니까 문구 사장이 되고 싶은 꿈이 생기더라고요. 아, 난 문구 사장을 하고 싶은데 내 캐릭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이런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막 그림 그리고 수익화 한다고 챌린지에 빠져 있어가지고 단톡방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무료 강의 링크를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료 강의를 하는데 한번 관심 있는 사람 들어보세요 하고 링크를 올려서 그때 인스타툰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툰을 차근차근 올렸어요. 이게 툰을 올리다 보니까 느낀 건 제가 그 삽질 기간 동안에 운영했던 계정들이랑 비교했을 때 반응률이 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그림만 그려서 올렸던 계정은 좋아요가 한 3, 40개? 많으면 50개 이 정도였는데, 툰으로 올리니까 평균 100개 이상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툰이 확실히 좀 더 노출이 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광고 프로세스를 생각해 봤을 때, 콘텐츠가 하나가 터집니다. 콘텐츠가 터지면 이게 탐색 탭에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저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주들이 제 계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 이런 계정이 있네. 나 이런 광고가 필요한데 혹시 이 사람한테 맡겨볼까? 이렇게 돼서 저한테 광고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광고주가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광고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콘텐츠가 터지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가 왜 터졌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지를 생각해냈는데, 첫 번째로 공감. 제가 엄마가 막, 너 돈이 어딨냐 하면서 구박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사왔냐. 근데 다른 엄마랑 딸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이런데,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공감을 많이 샀을 것 같고, 반전은 엄마가 한참 혼내다가 뒤에서 아, 너무 귀엽다 하면서 막 좋아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반전 포인트가 돼서 재미를 줬던 것 같고, 그리고 트렌드. 제가 짧게 말했는데, 음성 기반의 짧은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유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탔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잘 작동이 됐는지 저한테 운이 좋아서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스타툰을 진짜 추천드리는데, 일단 그림으로 수익하려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림을 어느 정도는 그릴 줄 아실 텐데, 그림체보다는 스토리가 더 중요해요. 네, 두 번째로 툰만이 가진 장점이 있는데, 글이랑 그림을 비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림에 더 눈이 가고요. 그 다음에 글이랑 그림이 같이 있는 만화에 더 시선이 많이 가요. 그래서 게시물을 올렸을 때 만화가 더 시선이 잘 가서 노출이 좀 더 잘 될 수 있다. 그리고 투는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만화로 가능한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슬펐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림에도 가슴이 뻥 뚫린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려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정 전달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더 재밌고 더 와닿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부모님, 가족, 연인, 친구 이런 가까운 지인 말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진짜 감사하고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팬이 생기니까 더 지속하는 힘도 생기고, 그리고 관계도 점점점 넓어지거든요. 새로운 툰 작가님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인스타툰 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운이랑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은 꾸준함이더라고요. 제가 미리 캠퍼스 기여자 때도 느꼈는데 처음에 해보겠다고 몇 개 올리면 생각보다 안 팔려요. 그러면 아, 에이 별로 안 되네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꾸준히 올리고 100개, 200개 계속 쌓이면 그때부터 수익이 확확 되는 게 느껴지는데 툰도 똑같아요. 제가 처음에 몇 개 안 올렸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꾸준히 올리고 그리고 그게 쌓여 있는 다음에 그 하나의 툰이 터지니까 이런 새로운 제의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올해로 16년 차에 접어드는 그림 엔잡러고요. 미술 강사 활동을 제가 대학교 입학서를 받자마자, 입학이 정해지자마자 계속 미술학원에서 일하면서 디자인이랑 이제 미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생부터 고3, 그리고 성인까지 네, 미술을 가르쳤고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학교 다니면서 디자인 관련 활동도 많이 했고, 직장 생활도 잠깐 하면서 또 디자인 쪽 일했고, 지금까지 프리랜서 기간을 다 합치니까, 올해로 16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어 이제 이런 챌린지라든지 강의 뭐 디자인 강의나 뭐 디지털 드로잉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고 현재는 이런 인스타 계정을 키우고 있고요. 운이 좋게 올해 하반기부터는 부산 디지털 대학교에서 시각 디자인과에서 디지털 드로잉 관련 상품화, 굿즈화하는 과목을 겸임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은 얘기는요. 본질은 동일해요. 여러분, 뭐, 부키님은 지금 인스타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도 인스타툰을 제 계정을 키울 때 인스타툰으로 좀 계정이 많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인스타툰도 해봤고, 외주할 때 또 인스타툰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공을 했다 보니까, 또 미술 강사 활동을 했다 보니까, 저의 장점은 사실 여러 장르를 할 수 있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림 수익화를 하는 요새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분야는 다르지만 핵심은 동일해요. 이 세 가지 핵심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그림 컨텐츠를 제작한다. 뭐 디지털 드로잉, 뭐 캐릭터, 뭐 툰도 마찬가지고 그립니다. 근데 그거를 반드시 상품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화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난 돈을 아예 안 벌어도 상관이 없어. 그런 분들 없으시죠? 그래도 내 그림이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상품화를 원하실 거예요. 그럼 부키님 말씀처럼 업로드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온라인에 답이 있습니다. 올리면 끝이냐? 올리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와, 이거 사야 돼. 해주느냐? 아니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을 어떻게 숨 쉬듯이 하셔야 됩니다. 그림 수익화라는 거는 두 가지 방향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디지털 드로잉 기기 있죠. 뭐 갤탭, 뭐 갤럭시 탭, 아이패드, 뭐 와콤이 되겠죠. 그 기기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쉽죠. 뭐 왜냐면 기기만 있으면 되니까. 디지털 기기가 있으면 요새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미리 캔버스에도 올리고 요새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그려가지고 막 미리 캔버스 올려서 수익화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는 그걸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뭐 그렇게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근데 그 기기만에서만 머물면 자신의 성장과 가치 생산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초심자분들은 디지털 드로잉만으로 일단 입문을 하세요. 일단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낮고 실행이 빠르겠죠. 근데 하시다 보면 벽이 보여요. 이거를 내가 조금 더 제품화해야 되는데 조금 더 이걸 내가 확대를 해서 좀 다른 수익화 방향을 뚫고 싶은데 하면 이제 2번이 나옵니다. 바로 디자인 부분이죠. 디자인 기술을 조금 더 넣고 가공을 하는 거죠. 내가 그린 그림을 뭐 굿즈로 뽑을 수도 있고, 방금 부키님께서, 작가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굿즈라는 게 이제 한계가 없거든요. 뭐 굿즈 자체에서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파일로 뭔가 판매를 하려면 조금은 가공의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지? 그럼 PC가 필요한 것이죠. PC로 뭔가 디자인 툴을 조금 이용을 한다든지, 그죠? 요새는 AI 툴이 잘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상품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지고요. 그러니까 단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뭔가 성장이 있지. 초심자분들은 뭐 핸드폰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이패드로 뭐 패드로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평생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분야는 나를 빌드업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도구와 이 툴을 자꾸 갈고 닦아야 의미가 있지. 그냥 하는 것만 해서는 창작의 분야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부키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하고 내가 그린 컨텐츠로 처음에는 이제 부키님도 제가 인스타툰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딱 하나만 하게 안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도구가 앞으로 여러분들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지킬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 도구는 첫 번째는 일단 디지털 드로잉이겠죠. 다들 하죠. 다 이거 뭐 패드 있으니까 뭐 그림 그려서 뭐 스톡 미니 캔버스에도 올리고 막 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일단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필수는 아니지만 어도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조금 다룰 줄 알면 편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요새 배우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또 배우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필수예요, 이제. AI 사이트. AI 관련 요새 사이트가 쏟아지죠. 사실 사용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AI를 뭐 내가 이 나이에 뭐 이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때 남편한테 60만 원짜리 그냥 중고 아이패드 샀었거든요. 옛날 버전? 막 조금만 써도 기계가 막 뜨거워 과열돼가지고 터질 것 같았던 그걸 사가지고
저는 이제 애기 2명 키우면서 했으니까 그때는 애기들 재우고 혹은 낮잠 잘 때 그 시간대로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애기 엄마분들은 애기 재우면서 같이 자거나 사실은 애기 재우고 나면 육퇴하고 나면 사실 맥주 이렇게 맥주 먹고 막 드라마 보고 하거든요. 막 폰 만지고 유튜브 보고 그때는 그게 낙이에요. 사실 낙이 별게 없어요. 육퇴하고 맥주 한 잔 먹으면 진짜 막 눈물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냥 그래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나 몇 년 뒤에 미래를 보니까 내 미래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진짜 하기 싫쳐져도 하기 싫고 자고 싶고 그냥 드라마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 육퇴하고 온라인으로 그림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미친 듯이 다 찾아봤어요. 유튜브, 블로그, 카페, 전자책 전자책은 또 저렴하니까 전자책 보고 정보를 미친 듯이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크몽이라든지 숨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이 제가 소소하게 그림을 그려도 뭔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거를 바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내 그림을 쌓았어요. 점점 한 장, 두 장. 힘들죠. 처음에는 뭐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맞나 했지만 지금 이걸 내가 안 하면 뭐 할 건데 뭐 손가락 빨고 걱정만 하면 누가 나를 취직을 시켜주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올해 6월에 제가 아이 키우면서 가장 많이 벌었던 달이 이제 660 정도였거든요. 이제 이것도 제가 진짜 정말 피땀 눈물 흘려가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벌었는데 뭐 매달 이렇게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달 이렇게는 못 벌어요. 그치만 그래도 나가서 애기 키우면서 막 풀타임 알바하고 회사 다니는 거 비슷하게 벌거나 그것보다 더 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660을 벌려면요. 연봉이 7,800에서 8,000까지 돼야 세금을 떼고 요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되게 유의미한 기록인 거죠. 제 스스로한테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언젠간 또 내가 이 매출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을 가지면서 해요.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3만 몇천 원으로 시작했어요. 보셨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부터 하죠? 전 뭐부터 할까요? 다 이런 경우실 거예요. 육아 경력 단절 고민이고, 내 그림으로 돈을 벌고 싶고, 집에서 일하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그림을 어떤 부분을 그리시는지는 제가 다 모르겠지만, 일단 분야를 정하셔야 돼요. 캐릭터 그렸다가, 인스타툰 뭐 또 해봤다가, 뭐 갑자기 뭐 다른 걸 했다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그냥 명확하게 이 수익하고 싶은 부분에서 롤모델을 찾으세요. 롤모델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그걸 어디서 찾느냐? 유튜브 뭐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나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라는 분을 찾으세요. 딱 한 분만 찾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계정을 보시면 되지만 뭐 보키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분이 되실 수도 있겠죠. 부분을 찾아서 그분처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인스타툰이면 그 작가가 어떻게 했는지 게시물 맨 밑으로 내려가 보셔야 돼요. 잘 된 거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 부키님이면 부키님이 했던 인스타툰에서 제일 첫 게시물로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스토리를 어떻게 연재해 왔는지 게시물 중에서 딱 터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터지는 부분에서 왜 이 게시물이 터졌는지 그런 부분들의 과정을 보셔야 돼요. 잘 된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사람 벌써 뭐 인스타 지금 뭐 5천 명이네, 만 명이네. 이 사람은 잘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찾고 난 다음에 제일 그 계정의 첫 게시물로 역행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의 과정이 보여요. 그래야 그 과정을 나한테 적용하셔야 돼요. 그리시면서 분야를 정해서 자신의 이제 인스타 계정이 됐든 뭐 네이버 그래폴리오가 됐든 무조건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뭐 완성도는 사실 뭐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절대 잘 된 거 보면 안 되세요. 최근 것만 보고 이 작가 잘하냐고 나가면 안 됩니다. 좋아요 누르고 나가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저 사람이 이미 잘 됐는데 뭐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치열하게 오래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인스타그램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시장이 보이고 마케팅을 사람들이 이 사람 릴스를 어떻게 올리지? 이 사람 어떻게 하지? 라는 그 구조가 보이지. 어떤데 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라폴리오 이런 데입니다. 그라폴리오도 요새 플랫폼이 되게 네이버가 변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부키님도 네이버 쪽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라폴리오도 되게 변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 작가나 크리에이터를 위한 그 시장을 되게 잘 돌아가게끔 조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스레드, 인스타, 스레드, 그라폴리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장이 보여요. 그러면서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이 스텝이에요, 여러분. 그린다, 만든다, 올린다, 마케팅한다.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림 그 수익과 분야가 달라도 이거는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마음속에 새겨 넣으세요.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려면.